음, 오늘은 2026년 4월 5일 일요일이고 3월 달에 계속 서울에서 일을 하고 서울 원상복구 공사 때문에 주말마다 가 있고 뭐 평일에도 바쁘게 출장을 계속 다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긍정 학원을 한두 번 빼먹거나 급하게 촬영만 해놓고 업로드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노트북을 이제 첫째가 그림 공부한다 그래서 주면서 노트북으로 아침 긍정 학원을 찍던 것들이 무산되니까, 아니 못 찍게 되니까 긍정 학원을 하는 영상을 로드하는 게 불편해지고, 그러면서 잘 안 찍게 되니까 다시 또 긍정학원 자체를 안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사실 바쁘게 3월을 보내고 4월 달이 되자마자 급격하게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없어지고 뭐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이게 너무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불안함이나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오니까 좀 답답하더라고. 다시 그 1, 2월 달에 내가 굉장히 불안해했던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우연히 오늘 그냥 벚꽃이 만개해서, 어젯밤에 좀 술이 과하긴 했는데 아침에 7시쯤 일어나서 달리기를 좀 한 1시간 하고 와서 오자마자 바로 옷 챙겨 입고 골프 연습장 가서 연습 좀 하고 집에 와서 막내랑 둘째, 첫째는 저기 미술학원을 가서 막내랑 둘째를 깨워서 벚꽃 구경 가자 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온 아내랑 같이 넷이 여기 대전에 있는 동학사로다가 벚꽃도 구경하고 식사를 하러 이제 넷이 가서, 가는 길이 엄청 막히고 차들도 엄청 많은데 꾸역꾸역 가서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또 그 갔던 식당이 굉장히 좀 맛도 좋고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 모두 만족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쭉 걸으면서 벚꽃 그 축제하는 곳들 돌으면서 이제 구경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이제 자기 뭐 게임도 하고 뭐 정리도 하고 하길래 가만히 사무실에 나왔는데, 오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하면서 조금 내 나름대로 이상했던 게, 자꾸 외롭다는 감정, 혼자 있지 못하는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된 거지 최근에. 그리고 나를 그걸 스스로 인식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늘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늘 나보다 내가 의지할 사람을 늘 찾고, 내가 직면한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만 그렇게 뭐, 내 긍정하고는 첫 번째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뭔가 이 새로운 일을 보게 되거나 맡게 되거나 하게 되거나 의뢰가 오거나 걱정부터 앞서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사람들 만나서 의견을 물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오늘 그리고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 굉장히 뭐를 못해. 막 ADHD, 성인 ADHD인 게 분명한 게,
책도 봤다가 이거 서류했다가 저거 서류했다가 막 결국에 뭐 완성을 하고 결과를 내긴 하지만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좀 계속 이걸 어떻게 고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우연치 않게 법정스 이제 외로움에 대한 걸 처음에 검색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외로움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고독이라는 연관어가 뜨고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 그래서 외로움이란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외당한 느낌. 그래서 풍요롭거나 뭐 이런 상태, 내 주변의 실질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에서 올 수도 있고 타인과 다른 것에 대한 의지에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외로움이라고 하고 뭐 외로움의 정확한 정의 한번 찾아볼까? 어, 핵심 정의에서 객관적인 상태로 혼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주관적 감정으로는 외로움이라고 느끼는데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외로움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해합니다. 기대, 내가 바라는 관계, 깊이, 빈도, 친밀감, 현실, 실제로 경험하는 관계, 차이, 이 간극이 클수록 외로움이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관계와 실제 현실에 경험하는 관계가 차이가 나면 외로움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나는 적극적인데 그 사람은 시큰둥한 다른 사람 정도를 나를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서 나는 외로움, 그 간극이 클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소외받았다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외로움이라는 거지. 정서적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로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신호고 또 관계가 필요하다는 심리적 알람 기능을 가지고 있대. 문제는 외로움 자체가 아니라 지속되고 고립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관계와 실질적 관계의 차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집단에서의 내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결국 다른 무언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외로움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막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그래서 이 외로움을 어떻게 떨쳐내지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할수록 더 그 외로움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검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철학자분들 혹은 뭐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 혹은 이런 관계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였어. 그래서 고독이란 어,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 분리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존재적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분리 속에서 나 혼자 있으면서 나 스스로를 마주하는 상태. 그래서 고독을 즐기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고독력을 키워야 된다. 뭐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고독력을 길러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일요일 저녁 때쯤 사무실에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고 이 영상이 편집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난 이걸 올리는 이유가 이제부터 매일 하루에 처음부터 크게 가려고는 안 해. 1시간 뭐 이렇게 가려고는 안 하고 매일 하루에 1분 정도 전화기 꺼놓고 컴퓨터 끄고 뭐 퇴근 전이든지 1분이나 5분 정도 혹은 아침이든지 고독한 시간을 좀
갖고 그 고독한 시간을 나랑 대화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글을 써볼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고 답하는 거겠지. 진실되게. 너가 저는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이랬을 때 사람들한테 그래서 왜 뭘 원하세요? 라고 하면 저는요 사회에 뭐 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건설 기술자들이 현장에 계신 기술자분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너무 동떨어진 기술 교육, 그러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기술 교육의 갭 차이, 그리고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이론적인 학문의 한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그 관계를 메꾸기 위해서 기술교육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내 머릿속에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생각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는데 내 꿈이 아니야. 내가 진짜 내 내면과의 소통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서 이거 멋진데 이런 거 괜찮은데 그럼 이거와 유사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짜집기였던 거야. 내가 하는 긍정 학원도 일부는 상당히 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반영돼 있지만 일부는 정말 멋있는데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는 게 많이 껴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기준으로 긍정 학원도 조금씩 다듬어 갈 거고 이런 고독의 시간 동안 내가 느낀 것들을 글로 쓰고 그 글을 다듬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영상을 로드할 거고 그 사람들, 이런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혹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창을 열으려고 해. 내가 아직 배워야 될 게 되게 많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미약하지만 이런 이런 뭐 완벽하지 않은 실행들을 반복하면서 뭔가 다듬어가고 좋은 긍정적 효과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떨 땐 책에 대한 것도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떨 땐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 뭐 유튜버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생각을 글로 쓰고 내가 읽은 책이나 독자 뭐 꿈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솔찬 공작소가 정말 솔찬한 생각들로 가득 찰 수 있는 영상이 앞으로 계속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첫 영상을 찍어봤는데 얼마나 뭐 반응이 있길 바라진 않아. 그런데 이 영상을 나중에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나 스스로 대견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고독을 즐기는 시간을 이제 가져볼까 하네. 어차피 안 했던 아침 긍정 학원 오늘 좀 늦었지만 지금 저녁 6시인데 자, 긍정 학원으로 하루를 요 영상을 마쳐보자. 하나, 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도적인 부자의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선 고독력을 길러야 되고 난 고독함을 즐김으로써 그 고독 속에서 내 자신과 대화하고 그 대화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둘, 나는 주식회사 솔찬건설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었다. 그 가치들이 모여서 내 회사와
내 회사, 주식회사 솔창건설을 성장시켰고, 주식회사 솔창건설은 착한 사람들이 모인 긍정적 회사로 직원이 15명 이상, 그리고 연매출은 500억 이상, 그리고 그 상당수를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셋,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모든 걸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아내 아이들과 좀 더 애틋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네, 나는 매일 하루 10분 이상 독서하고 30분 이상 산책이나 러닝을 통해서 내 필생의 인생 목표를 만들고 수정하고 다듬고 고쳐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 다섯, 나는 금주하고 매일 운동을 통해 금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내 뇌와 내 몸속에 쌓인 부정적인 술의 기운을 모두 걷어냈고 그를 통해서 나는 매일 금주하고 운동을 통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섯,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살고 있다. 리스펙트하고 be kind 하자. 나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굴고 있다. 난 그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했다. 뭐 그 얘기를 잘 듣고 가치를 듣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 공경하고 뭐 이런 거 내가 되고 싶은 건 맞아. 근데 잘 안 되잖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말, be kind.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누구나 고통받고 있고 그 속에서도 열심히 그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나도 그렇고 너도 느끼잖아. 누군가 알아주기를.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그럴 건데 그게 누가 됐던 그 사람들에게 be kind, 친절하다. 그래서 여섯 번째 긍정하고는 그걸로 바꾸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루에 100번씩 외쳤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 외치지도 않고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지도 않으니까 아직. 그게 생기면 하루에 100번씩 외치거나 100번씩 쓰면서 내 방향을 가져가자.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행복한 기버의 삶을 살고 있다.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외치긴 하는데 아직 이것 또한 좀 의무이시네. 아무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요건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자, 오늘 긍정학원은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하루를 마치려고 한다. 화이팅!